이번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팽목항을 직접 찾아가서 사고 지점을 점검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가족들도 만나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다 그러셨던 거죠? 네. 예, 현장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저희가 저 바지선까지, 사고 해역의 바지선까지 나갔는데, 네. 그 물이 굉장히 막힌데요. 예. 그 바지선 밑에 배가 놓여 있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수색이 안 된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바다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가족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지금 어민 한 분하고도 전화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러다 뼈조각도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족들도 그런 말씀들 하시죠. 예. 맨 마지막 남은 게 내가 되지 않을까 정말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 예. 많이 하시는데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수습이 됐고요. 예. 저 배 안에서 어제는 배 바깥에 40km 지점에서 한 분이 나왔고 오늘은 배 안에서 승무원으로 보는 분이 한 분이 나와서 그나마 네. 다행인데 어쨌든 모든 분이 지금 14분 남으셨는데 모든 분이 다 수습될 때까지 철저하게 수습 작업을 해야죠. 예. 유가족들은 그 유실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 해달라 요구한 게 있으셨겠죠? 그 유실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 가족들한테 정말 뼈도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신데 이 4km 지점 어제 시신항구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는 유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배 주변으로 망도 쳐놨고 그리고 쌍끌이 여선으로 이렇게 긁기도 하고 이러면서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그 4km 넘은 지점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실 가능성이 다시 크게 제기가 되고 가족들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던데 근데 문제는 가서 보니까 우리 정부 그러니까 장관이나 그 해경청장의 설명이 너무나 막연하고요. 그러니까 배에서 이번 며칠 전에 풍랑이 있을 때 그때 유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처음에 망으로 치는 것을 대비하기 전에 그때 유실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이런 설명들이 과학적이지 않아서 가족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 유실됐다면 깨진 창문들 그 바닷속에 누워있는 배에 깨진 창문들로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창문을 이제 막기로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가족들의 요구는 정부도 전문적이지 않다. 이 전문가가 있을 텐데 전문가들한테는 책임이 없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장관이나 해경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군안 수색 작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들이 제대로 제때 안 되고 그래서 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늘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거기를 막아야 되겠군요.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참 이렇게 해야겠네요. 근데 항상 이게 뭔가 뒷북을 치면서 수습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하는 거죠. 네. 이번 문제는 가족들이 계속 제기하는 건 어제 그 유실 문제 때문에 진도체육관에서 한 2시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가장 답답함이 그런 겁니다. 항상 뒷북이다. 이게 미리미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이거 유실 방지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 바닷속에서 60일이 지나가면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60일 다 돼간단 말이죠. 그럼 60일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고 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처음에 초기에 있었던 그 호동되는 상황 이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제대로 장악되고 시신 군안 수색과 군해를 위해서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들이 가족들의 어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신 건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어제 가족들의 요구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이런 점들, 지금 말씀드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하고 마스터 플랜이 없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좀 나서달라. 예. 그래서 국회 특위가 진상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실종자를 구색하는,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4분의 그 실종자를 남겨놓고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위위원 중에 한 분이 현장에 국회 특위 상황실을 열어서 현장 담당 의원을 배치해달라는 게 첫 번째 요구였거든요. 아, 정부의 대책 상황실이 아닌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상황실을 현장에 현장에 설치하고 현장 담당 의원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저희 당에서는 부자연 의원이 현장 담당을 맡기로 했고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김명현 의원이 맡기로 해서 두 분이 현장 담당 의원으로 결정을 했고 이 역할은 원활한 수색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기에서 독려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지난번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게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그 가족들이 국회 와서 거의 농성하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야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중재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논란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중재위원회 반대를 하고 그런 논란을 하다가 합의점을 찾은 거는 여야 간사와 가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족들이 여야의 분쟁이나 갈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매우 유의미한 결론을. 예. 유가족들이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 저희가 막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중재를 하시는 걸로 대개는 생각을 할 텐데 뭔가 여야 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유가족들이 나서서 조정을 한다니까 참 이거 어느 쪽이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 국정조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유가족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가족들의 의견이 상당히 하나로 모여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가족들은 이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종자 구색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아주 커다랗게 놓여져 있는 과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야 간의 정쟁같이 일어나는 거. 사실 지난번 6월 2일 날 진도 팽목항을 갈 때 국정조사 처음 시작할 때 현장을 가자는 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 합의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된 이유가 여당에서는 현지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날씨도 안 좋고 가족들도 없으니까 나중에 내려와 달라는 식의 요청이 있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뒤로 좀 밀었으면 했던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가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여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항의하더라고요. 우리는 날짜 밀어달라는 요청한 적이 없다. 범대본 그러니까 정부가 5일로 미뤄지니까 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자기들 입원도 하고 그랬었다. 근데 왜 우리가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냐? 이걸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가족들의 입장을 분명히 여야에게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국회가 보였던 태도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뛰어가 보시고 또 유가족들을 만나시고 애쓰시는 건 참 옆에서 지켜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격려를 해드릴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참 불안한 거는 이 증인 채택 기관 보고 비공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의 증인 채택 나와라 그다음에 국정원 보고서 공개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나오면 또 갈라지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제일 이제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늘상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 국정조사 최근에 몇 년 동안 해왔던 국정조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파행이 생기고 또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국정조사하고 이번에 국정조사가 다른 거는
그때는 그걸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나 야나 다 똑같은 놈들 뭐 이렇게 되면서 옳고 그름이 없이 그저 싸우는 것으로만 보여졌는데 네. 이번에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여기까지 된 것도 가족들이 요구해서 된 것인데 증인 채택도 사실상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네. 증인 채택 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고 또 이번 세월호에 드러나는 문제점 모든 것을 영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핵심이겠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달라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눈앞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